유가증권 상장 회사 중에 대한화섬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태광그룹의 계열이고 폴리에스테르 화섬 업체이고 사실 주식시장에서 유명한 것은 굉장한 자산주다. 현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자산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상장사인지 비상장사인지 좀 헷갈릴 정도로 거의 꿈쩍을 안 합니다. 이럴 거면 왜 상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연장 결정이라는 내용의 공시를 냈어요. 공시가 좀 여러 가지 정정한 사항들이 많아서 복잡해서 제가 PPT로 한번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신탁 계약이라는 것은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서 회사를 대신해서 주식을 사도록 하는 계약이죠. 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곤 하는데 대한화섬의 경우에는 신한은행과 매년 13억 원 정도의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이번에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연장을 한다라는 공시를 어제 냈습니다. 계약 목적 주식 가격의 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화섬은 이 신한은행과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공시를 찾아보면 2003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규모가 20억 원이었다가 중간에 조금 사고 난 뒤에 이제 규모를 줄인 게 지금 13억 원, 이것도 10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실제 주식 매입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공시를 한번 뒤져보니까 직접 회사가 자사를 취득한 거는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97년이면 대체. 그리고 신탁 계약으로 취득한 것은 2004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2004년 이후로도 계속 해마다 연말 이맘때면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하면서 계약 목적은 뭐다? 주식 가격의 안정이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취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연장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라는 게 좀 공시 규정상 허점이 있는 게 이렇게 계약 규모나 계약 기간 명시를 하면 돼요. 얼마 몇 주를 취득하겠다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실제 신탁 계약이고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취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상황에 따라서 안 취득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불이익도 없어요. 공시 위반도 아니에요.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허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화섬은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연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식 매입을 신탁계약을 통해 하지 않는다. 근데 과거에 취득해내온 자사주가 있습니다. 그게 20만 주고 총발행 주식의 무려 15%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총발행 주식 자체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0만 주가 15%니까. 이 회사의 주주 구성을 보면 어떤가 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61.7%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보면 이따 보겠지만 TRL이라는 회사가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죠. 사실 전 회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회장이라는 공식직함에서 물러났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경제 범죄로 수감이 되어 있다가 작년 말에 만기 출소했죠. 아직까지 경영 복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광그룹의 전 회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태광그룹의 총수이고 지배 주주이죠. 이호진 회장이 20%를 가지고 있고 지금 대한화섬의 주주 구성을 보는 겁니다. 이현주는 이호진 회장의 아들입니다. 3% 그리고 공익법인 1조 세화학연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면은 바로 61.7%라는 얘기고 여기에 자사주가 또 15% 들어가 있어요. 결국에는 총 발행 주식의 77.1%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묶여있는 물량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기타라고 하는 나머지 22%가량의 이 주식은 그럼 다 유통 물량이냐? 이것도 아닐 것이다. 이 중에는 다시 이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태광그룹 또는 대한화섬 측의 어떤 우호적인 지분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품절주 느낌도 있고
그런데 회사가 현금이나 자산은 많고, 그리고 돈도 뭐 쏠쏠하게 그냥 벌어요. 그런데 배당을 많이 하지도 않고, 뭐 주주정책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유일한 주주정책이라고 공시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매년 연장해 놓는 거. 연장은 하는데 취득은 안 해요.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회사는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하루에 어떨 때는 100주도 거래가 안 됩니다. 주가가 한 주당 1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금액을 보세요. 13억 원이라는 것은 뭐 이걸로 해서 자사 10만 원 넘는 주식을 취득하면 한 뭐 만주 취득할 수 있을라나요? 그거라도 취득하면 몰라도 취득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작년에 이제 이호진 그 태광그룹 전 회장이 출소를 했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그런 어떤 그 상황은 없다가 이번에 태광그룹과 관련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걸 보면 이거는 태광그룹 그냥 이거 제가 지분 구도를 그리지 않고 그냥 태광그룹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본 겁니다. 태광그룹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미디어 쪽에 보면 티브로드 있죠. 케이블 TV. 그리고 섬유화학 쪽에 지금 태광산업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태광화섬이 있고요. 중국 법인도 있고. 그리고 금융에서 뭐가 있습니까? 흥국. 우리 그 광화문 신문로 쪽인가에 거기 흥국생명 빌딩 있죠. 그리고 이 흥국생명 얼마 전에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다뤘지만 영구채 콜옵션을 행사하니 많이 했다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파문을 던졌던 그 흥국생명,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뛰고 있는 그 흥국생명도 태광그룹이죠. 이 흥국생명 콜옵션과 관련해서 약간 이호진 전 회장의 이름이 살짝 등장을 했죠. 원래 콜옵션을 행사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행사하기는 과정에서 살짝 의사결정에 조금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렇다하게 경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대한화섬은 결국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장사라면 진짜 제대로 된 주주가치 제고를 하든가 그냥 말만 이렇게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하지 말고 사실 자사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자사주도 별로 없어요.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해야 되겠죠. 또는 아니면은 이렇게 지분 자기네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더 지분을 늘리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무증을 하기도 싫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남은 지분들을 적정한 가격에 사시고 자진 상장 폐지하든가. 왜 이렇게 상장사로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도 없는지. 실제 이 대한화섬이 유명했던 게 한 몇 년 전에 한 꽤 됐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6년, 7년, 8년 아마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만 장하성 펀드 우리가 잘 아는 그 장하성 교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던 그 장하성 교수가 교수 시절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투자 자금을 모아서 소위 장하성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로 이 대한화섬의 지분을 사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겠다라고 해서 떠들썩했죠. 그 장하성 펀드를 실제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가 누구냐? 우리가 또 잘 아는 존 리, 전 메리츠 운용 대표 존 리가 그 당시에 장하성 펀드의 펀드 매니저였어요. 이렇게 장하성, 존 리 되게 그 당시에 쟁쟁했던 사람들이 이 대한화섬의 지배구조 개선을 더 나아가서 대한화섬의 뒤에 있는 태광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실 별다른 성과를 못 냈어요. 이게 성과를 못 낼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총수일과 지분율이 61%라고 하지만 파킹된 지분까지 감안하면 더 될 것이고 자사주도 있고 실제 자사주를 빼고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만 따지면 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총에서 어떤 그 주주들이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장하성 펀드도 크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대한화섬 이런 포인트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근데 이럴 거면 왜 상장하는지 참 의문이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제대로 주주가치 제고를 하든지 아니면 자진 상장 폐지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주고 상장 폐지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곧바로 이어서 또 다른 공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똑같은 자사주 취득 신탁과 관련한 한미반도체의 공시인데 짧게 설명드리면 이게 대한화성과 너무 대조적인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는 200억 원 규모로 자사주 신탁 계약을 올해 5월에 체결했는데 6개월간 계약했어요. 11월 이제 만료가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해지가 됐고 이때 자사주를 158만 주 금액으로는 199억 9,600만 원. 그러니까 계약 규모 다 맞춘 거예요. 이건 사실상. 계약 사겠다 200억 원어치 사겠다는 것을 6개월 내에 다 샀어요. 신탁 계약을 맺은 기업은행이. 그리고 계약 만료가 되자 해지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기업은행이 한미반도체에 넘겨줬어요. 얼마? 158만 주를. 이 반환받은 주식을 한미반도체가 전량 어제 월요일날 소각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반환받아가지고 즉시 이사회를 열어서 소각했어요. 이익 소각이어서 이거는 자본금 감소도 없어요. 자사주 신탁 계약의 가장 정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나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뭐 여러 가지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시와 이걸 봤을 때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의 정석이다. 대한화성은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의 전형적인 꼼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